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대를 거슬러서 조선시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애민사상가로 불리웠던 조선 말기의 학자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고 또 그분의 저서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든 공직자의 필독서 의민사상의 정수인 목민심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목민심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읽어본 분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때로는 공직자라 해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정확히 읽어보신 분들은 늘 머리맡에 두고 또 지침서로 삼는다는 말씀들을 하는 바로 그 책입니다. 근본에 소개할 목민심서는 여러 책들 중에서 2016년에 출간된 저술 200주년 기념으로 빛의 의서제에서 나온 다시 읽는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57세에 저술한 책으로 목민이란 뜻은 백성을 기르다, 성장시킨다란 뜻이고요. 심서는 마음가짐의 글이란 뜻이니 목민심서는 다시 말하면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글이라는 뜻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태도, 따뜻한 리더십을 정리해 놓은 책으로 워낙 명저라 그동안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한 작가들의 해석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으나 어느 것은 한자만 또 어느 것은 해석만 한 경우들이 있고요. 다시 읽는 목민심서는 한자와 도금, 해석이 함께 나와 있어 한자 공부를 하는데도 좋고 또 책이 작고 가벼워 소지하기가 좋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 원본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책이라 읽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책 시작 전에 지은이 정약용 선생님과 해석하신 안문길 선생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소개해보자면 선생님은 1762년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1836년까지 사셨으며 자는 미용이었고요. 호는 다산, 사암, 여유당, 자아도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호가 더 있고요. 그중 우리에게는 다산 선생님으로 불리우고 계십니다. 18세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고의 실학자이며 개혁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태어나신 경기도 광주의 동네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남양주 다산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엔 다산 생가와 실학박물관, 근처엔 다산 생태공원 등이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근처입니다. 18년간의 유배기간 동안 다산 선생님은 독서와 저술에 힘썼고 그때 저술된 책이 500여 권으로 그 시기에 학문의 체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경세유표, 흠음신서, 오늘 소개하는 목민심서가 있으며 학식과 재능이 출중하여서 당시 임금인 정조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에 가까운 두각을 보였으며 자연과학에도 관심을 기울여 홍역과 천연두의 치료법에 대한 책을 내기도 하였고요. 도량형과 화폐의 통일을 제안했으며 또 건축기술인 거중기를 고안하기도 하셨습니다. 워낙 업적이 많은 분이라 저자 소개만으로도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 책은 제가 편집인으로 참여하였기에 책이 나오게 된 계기와 과정을 잘 압니다. 목민심서 원본은 모든 게 한자여서 작가를 섭외하는 것도 중간에 교정이나 교열도 다른 책에 비해 시간과 노력, 비용,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시작부터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해석자 안문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문길 선생님과의 만남은 여러 작가들이 만난 후에 마지막에 이루어졌죠. 작가와 편집인으로 원하는 것만 서로 주고받으면 크게 볼 일이 없으니 한자만 잘 알고 글만 잘 쓰시면 된다고 주위 분들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계획했던 거를 제 자신이 잘 알기에 이 책을 해석하는데 좋은 인품의 분과 함께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가들을 만나니 잣대가 까다로웠고 한자를 잘 알고 글을 잘 쓰면서 좋은 인상과 인품을 지닌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우선은 한자와 글을 쓰는 요건만 충족되면 만나서 몇 분 얘기를 나눠봤는데 얼굴에서 묻어나는 인상이 목민심서를 맡길 만한 분 같지가 않아 다 제가 퇴짜를 놨지요. 얼굴에 탐욕이 많아 보이는 분은 일단 맞지 않는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사동 어느 음식점에서 소개로 만난 선생님을 뵙자마자 이분이면 참 좋겠다. 이분이 내가 원하는 작가로서 요건과 실력을 갖춘 분이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인상이 선하고 토속적인 선생님은 막걸리를 워낙 좋아하셨고 첫 만남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고 많이 사들인 것에 대한 답례로 정이 많으신 선생님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대학에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30년 이상 가르치신 분으로 선생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죠. 교사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셨고요. 세상에 대해 다양한 시선으로 또 바라보기를 즐기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이 책은 못 내겠다, 아니 안 내겠다 포기하려 했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 또한 그동안 책도 많이 써보고 해석도 많이 해봤지만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책이 목민심서였다고 하시네요. 너무 놀라운 인연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성도 저와 같아 저를 아우님이라고 하시죠. 목민심서를 해석해 보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제가 여쭤보니 선생님은 목민에 대한 다산 선생님의 애민사상과 수령의 본무에 대한 지침에 감동을 받아서였고 저의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신 이유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집필에 참여 결정을 하시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고 이런저런 바쁜 일상과 코로나 핑계로 뵌 지 좀 되는데요. 상황이 호전되면 무엇보다 꼭 한번 빨리 가서 뵙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의 면접관으로 참여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잘 수행하려면 이 책을 교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공직에 들어가려는 사람이나 이미 공공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목민심서를 가르침 삼으면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서였습니다. 그런 중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한자가 많았고 해석본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기 쉽고 또 읽기 쉽고 무엇보다 학습도 되게 한자 등도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민심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과 공직자 또는 민간 기업인들, 직장인들 또 어느 곳에서라도 이해관계가 얽힌 조직의 구성원들로 살아가며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이며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의 수령, 즉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내용도 주로 있는데요. 총 12장으로 각 장마다 6조씩이 있어 7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부임 6조, 2장 율기 6조, 3장 봉공 6조, 4장 애민 6조, 5장 이전 6조, 6장 호전 6조, 7장 예전 6조, 8장 병전 6조, 9장 형전 6조, 제10장 공전 6조, 제11장 진황 6조, 제12장 해관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지방으로 나가는 지방관리의 부임에서 시작해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해관에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2장 율기 6조의 2조의 청심편입니다.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의 원천이 되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간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책임은 자신이 무겁게 지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여야 한다. 사사로운 청탁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청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한 소리가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빛나면 이건 역시 인생의 최고 영광이다. 전략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지므로 베풀기를 낙으로 삼는 것이 덕을 쌓는 근본이다 라고 하신 부분도 있고요. 5장 아전 6조의 5조 찰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가벼운 과실이나 조그마한 흠은 마땅히 덮어둘 것이며 사사시 밝혀내면 현명치 못하다. 가끔 부정을 적발하되 일처리를 귀신처럼 빠르게 한다면 백성들이 두려워한다. 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비록 그냥 내던지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미행이란 물정을 살피는 데 흡족치 못한 것이며 체면만을 손상할 뿐이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책이든지 좋은 책은 옆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책은 소개한 사람도 복받고 또 강매를 시키면 그 강매한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가지라고 한 것은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은 그리고 지혜는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기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 좋은 책 선물해 주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을 보면 책의 향기를 전해주는 그의 향기를 같이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을 통해 사람이 완성되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경우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민심서는 공직자도 경영자도 직장인들도 생각해 볼 내용으로 각 장마다 정말 주옥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자꾸 퇴색하여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면 이런 양서들을 가까이 하여 마음의 욕심을 몰아내는 훈련을 하곤 합니다. 저술된 지 200주년 기념판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목민심서는 소설가 헤르만 헤세, 음악가 드뷔시, 자연주의 사상가 루소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인물로 선정된 다산 선생님이 쓰신 심서로 사실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좋은 내용이고 자기 성찰과 통찰력을 키워주는 명저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에는 참 좋은 분들이 대거 활동하던 시기인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 대문호 러시아 톨스토이도 이때 왕성한 활동을 할 때였으니까요. 청렴과 공정, 투명, 애민의 마음 등이 요구되는 이 시대 곳곳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분들의 인생 지침서, 정약용 선생님은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사셨을까, 어떻게 이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위민 사상의 정수인 목민심서를 지으셨을까를 생각하며 이 책을 접하면 정말 큰 감동과 감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책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물결로 지혜와 경각심 또한 함께 갖게 됩니다. 짧은 시간 책 내용을 다 올릴 수 없음이 늘 안타깝습니다. 다른 책은 몰라도 물론 소개할 때마다 다 귀하고 좋은 책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목민심서는 한번 어디에서 나온 책이든지 간에 한번 읽어보시길, 일독을 하시길 권합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대통령도 극찬한 책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애독한다는 책. 애독은 많이 하지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정약용 선생님의 심서, 목민심서로 오늘은 비움과 채움의 서재라는 뜻의 빛의 서재에서 출간한 다시 읽는 목민심서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